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서울시 중구 내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 총 5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해서 6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도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위 지역은 자, 서울시 중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2.1만,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서 인구가 25위, 종로구 13.8만보다도 이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에 해당하죠. 반대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 65만에 비해서 약 18.4%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 그에 비해서 이 경제 수준인 지역 총생산 GRDP의 데이터는 조금 대조적인데요. 서울시의 약 16.5%를 차지하는 강남구 77.9조, 그 다음인 61.3조로 서울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지역 총생산 경제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종로구와 더불어서는 이 서울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이 한성 도심권에 속해 있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입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 업무지구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지역 생산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구의 최대 시정 목표는 정주 인구 20만 명을 달성하는 겁니다. 자, 이는 이 도심 밀집 지역 특성상 주간 유동 인구는 많지만 자, 야간에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도심 지역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주 근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도 자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심부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남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도시 환경,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혼재되어 있는 서울의 도성도심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축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다행히도 최근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야간 상주 인구를 유치하는 것이 명제인 이 중구의 필요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주락이 복합된 그런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부 소형주택 공급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죠. 다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심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덕분에 이미 도시철도 밀집도는 상당한 수준이고, 자, 시청역을 중심으로 도심 환승지역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GTX 라인과 이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도심을 관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새롭게 고밀 복합 개발되는 이러한 직주락, 업무 주거 상업 복합 시설을 통해서 이런 규제 완화들로 인해 새롭게 공급되는 이러한 복합 시설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도시 잠재력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구는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이 한성 도심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심에 포함되는 영역들만 한번 추려서 보시면 전체 중구가 다 이 도심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소공동, 회원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그리고 신당동, 이 8개 동이 실제로 도심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 포함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완화받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당연히 도시 밀도가 비도심권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개발 잠재력과 개발 밀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축상의 영향력인데요. 먼저 서울의 4대 혁신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구를 지나가는 라인은 국제경제혁신축이죠. 서울 도심에서부터 용산 광역 중심으로 이어지는 라인이고요. 해당하는 주축에 포함되는 동은 소공동, 회원동 이렇게 2개 동이 되겠고, 도시 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서울 도심기본계획상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중구와 종로구 사이를 흐르고 있는 이 청계천이 청계천 중심 동서 통합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부터 동대문 지역 중심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고요. 자, 이러한 개발 부축에 해당하는 동은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자, 그리고 황학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 주축과 부축의 영향을 모두 받는 도시 개발 축상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이 소공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도시 주축이 지나가는 회원동, 그리고 나머지 동의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점 개발 사업구역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서울 중구의 도시 건축상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이 남산 고도 제한 부분입니다. 남산 고도 제한 구역으로 인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을 받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대한 상황이 있었죠.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고도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상의 높이가 재정비되고 또 저층 노후주거지를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2024년 연말에 남산 고도지구와 인접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가 일괄적으로 재정비가 됐습니다. 회원동 일대, 약수, 필동, 그리고 퇴계로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상지를 중첩을 시켜보시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이 총 7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회원동, 명동, 필동은 행정동상의 이 지역 과반이 완화를 받는 영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중점수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받는 4개 동이 있는데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이렇게 4개 동이 역시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이 최고 높이 완화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사업,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이 패션 메카 기반 조성사업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DDP, 광희동 그리고 신당동 일대가 해당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2022년에서부터 2024년에 걸쳐서 이 특정개발진흥구역 지정과 진흥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2025년 이후에는 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해당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용적률과 최고 높이가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건축상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광희동, 신당동 이렇게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 신당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사업이 있죠. 역세권 저이용 부지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그리고 개발 규모가 큰 사업의 최고 높이가 완화가 되는 고밀화를 유도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당동, 다산동, 청구동, 신당 5동, 동화동, 황학동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 세 곳이 있는데 신당동 741 일대 대지면적 4,000평 441세대 규모로 계획이 되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신당 5동. 두 번째 신당동 123-1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1.1만 평에 계획세대 1124세대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신당 5동. 마지막으로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2만 평 2483세대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장충동, 광희동. 다음은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중구 오장동 148-12 일대 약 4.5만 평 대지에 해당하는 구역이고요. 높이 규제 정책에 따른 도심부 직주 복합 고밀 개발을 유도를 합니다. 최소 8,000제곱미터 정도를 이 적정 개발 규모 필지로 보고요. 도시 조직을 재편을 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최대한 지하 공간을 활용한 이 중부 시장을 재배치하는 공간 재배치 사업, 그리고 도심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한 신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 가운데 있죠. 최종 목표는 2025년 6월 달에 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광희동, 충무로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약 5만 평 필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해당하는 동은 을지로동. 역시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주교동입니다. 2.7만 평 부지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광희동.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구의 최대 해소 과제인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직주락 복합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죠. 일부 블록이 준공이 됐고요. 남아있는 블록이 6-3-3 그리고 5-1, 5-3, 3-8, 3-9 구역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광희동 그리고 을지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예정교통 인프라인데요. 이미 상당히 많은 도시철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중구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새로 신설될 계획 가운데 있는 도시철도들이 있고요. 현재 광화문과 시청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복합환승센터 규모의 그러한 거점 환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소공동 그리고 명동이 되겠습니다. GTX A라인 그리고 GTX B라인이 만나는 이 서울역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회원동.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또 용산에서부터 고양시까지 연결이 되는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이 있죠. 현재 이 예비타당성 검토상의 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GTX 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사업이 다시 추진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확정된 노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노선의 정체성상 서부 도심부를 지나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낸다라는 전제하에 특별히 이 중구에 정차하게 될 역사는 아마 2곳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역인 S08번 그리고 아마 서울시청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S07번 역사 이 2곳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소공동 그리고 회원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 재개발 사업 큰 것들 위주로만 한번 살펴보면요.
있고요. 신당 10구역, 신당 현대아파트, 모아타운이죠. 신당 9구역,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 3080 도심 006차, 그리고 신당 8구역, 중림동 398. 자, 이렇게 있는데 신당동이 2개, 그리고 약수동이 2개, 중림동, 다산동, 청구동이 각각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은 신당동, 그리고 약수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산동, 청구동, 중림동, 이렇게 3개 동이 영향을 받는 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서울시 중구 내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 총 5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해서 6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도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위 지역은 회원동입니다. 자, 우선 도시구조 위계상 당연히 도심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도시 개발 축상의 국제 경제 혁신축, 도시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개발 최고 높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도시 밀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장 큰 부분은 역시 GTX A라인 그리고 GTX B라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다라는 점.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의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죠. 그 외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이 특별히 보이진 않지만 워낙에 강력한 이 도시 인프라 유입으로 인한 그런 개발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중구에서는 다른 동들을 앞서는 이제 그런 도시 개발 잠재력, 도시 개발 압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잠재력 2위로 나타나는 지역은 소공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요. 도시 개발 축상으로는 도시 주축, 국제경제 혁신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부축인 청계천 중심 동서 통합축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축상의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설교통 인프라상으로는 자, 거점 환승지죠. 광화문 시청역 해당 지역 내에 UAM과 같은 복합교통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분당선 북부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신설교통 인프라로 인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발 압력상에 두 번째로 높은 그런 포텐셜을 가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동 2위가 있습니다. 자, 공동 2위는 광희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구조상 도심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 개발 부축인 청계천 중심 동서 통합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 개발 사업 가운데에서는 이 산업 기반 조성 사업, 패션 메카 기반 조성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 장충동 2가 112번지에 영향을 받고 자, 그리고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주교동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사업 자, 그리고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직주락 복합 개발 사업 중에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도시 개발 압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공동 2위였기 때문에 4위는 신당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상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 부축에 포함이 되어 있죠. 패션 메카 기반 조성 사업에 영향을 받고 청구신당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외의 재개발 사업들 자, 신당 10구역 그리고 신당 현대아파트 모아타운 이 두 개의 추가적인 재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도시개발 압력상으로는 네 번째로 높은 도시 위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 부축에 역시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죠. 거점 환승센터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그러한 이유로 중구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도시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6위는 을지로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시 부축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충무로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5만 평 가까운 부지가 개발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도심 공동 해소를 위한 직주락 복합 개발 사업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구 내에서 1위인 회원동, 2위인 소공동, 주로 중구의 좌측 부분이죠. 이제 서측부가 개발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데 자, 서울역의 GTX 그리고 시청역에 여러 가지 도시 교통상의 인프라가 중첩되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 소공동과 회원동 쪽에 도시 개발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희동 같은 경우도 이러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도시 압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도시형 재개발 사업, 자,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동과 을지로동도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직주락 복합시설 개발로 인한 탄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도시개발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산동과 청구동, 약수동, 동화동, 신당 5동 같은 경우도 장충동과 필동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개발 압력이 그렇게 낮게 나타나지는 않고, 필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상권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도시 밀도 증가상의 그런 제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주 인구 증가를 위한 이 중구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현재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이 도시 밀도 상승은 아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